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 국토교육법 진도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번 교재는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오세요. 31페이지 보시면은 광역계획권의 지정 찾으셨나요? 네, 광역계획권의 지정 최근에 출제가 자주 있습니다. 네, 광역계획권의 지정 앞으로 보실까요? 자, 광역계획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이 두 가지를 제가 설명드리면 돼요. 설명드리면 되고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 지정 절차는 여러분이 참고로 교재를 활용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광역계획권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까요? 자, 광역계획권이 무엇일까요? 자, 보십시오. 자, 지금부터 저희들이 공부하게 될 테마는 광역도시계획과 먼저 광역계획권 설명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자, 광역계획권은 이거예요. 여기는 서울입니다. 서울특별시 인근에 경기도 연천,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고양시, 그리고 경기도 파주 이렇게 묶었어요. 몇 개죠? 4개. 자, 이렇게 묶어주면은 이것을 광역계획권이라고 해요. 이웃하고 있는 두 개의 선의 도시공간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광역계획이 지정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묶어볼까요? 여기는 경기도 연천, 경기도 연천군, 여기는 경기도 파주. 묶으면은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죠. 광역계획권 그렇게 돼요. 이제 광역계획권이 무엇인지 아셨죠? 이웃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도시공간, 도시나 군 간헐구역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광역계획이 지정됩니다. 여기서 시험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광역계획을 누가 지정한지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광역계획 지정권이 너무 간단하게 이제 암기하고 지나갈 수도 있죠. 네, 그렇게 간단하게 외우려면은 교재에서 한 800개 정도는 그렇게 외워야 될걸요. 어떻게 오냐고. 그래서 단순히 몇 번 외우고 지나가 버리면 2, 3일이면 끝장이에요. 시험 칠 때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광역계획의 지정권자를 잠깐 좀 원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일단 행정기관, 행정조직의 체계를 좀 아셔야 되죠. 그래서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을 전부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부동산 공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 잘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33페이지 볼까요? 33페이지 보면은 제일 위에 행정기관의 구분이라고 심화학습에 다루고 있습니까? 네, 참고하시면 돼요. 그 시험 나오는 건 아니야. 근데 이해하기 위해서 참고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이니까 저를 보시고 옆에 교재 옆에다가 살짝 메모를 하면서 들어도 괜찮고 교재는 내용이니까 교재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자유롭게 그냥 하시면 돼요. 자, 중앙정부였습니다. 중앙정부, 중앙행정기관이죠. 우리 부동산 공급 시간에 중앙정부는 누구죠? 국토교통장관입니다.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또 뭐 해양수산부 장관 등등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정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정부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네,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있죠. 광역자치단체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광역자치단체라 하면 자, 특별시, 특 짓겠습니다. 앞으로 특 하면은 서울특별시입니다. 별도로 이야기하자면 서울특별시, 특. 6대 광역시가 있죠. 광이라고 합니다. 6대 광역시. 뭐,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6대 광역시.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앞으로 특시라고 할게요. 특시가 뭐죠? 특별자치시. 특히 약속이니까 특도, 제주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도를 말하고. 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나머지 일반적인 도는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경기도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경기도, 강원도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특별시부터 광역시, 특시, 특도, 도 이 5개를 광역자치단체라고 해요. 그리고 이 5개의 장을 뭐라고 하죠? 광역자치단체장. 그리고 이 5개를 줄여서 이 또 법률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5개를 시도라고 한다라고 돼 있어요. 시도. 그러면은 이 5개의 장을 줄여서 무엇이라고 하죠? 시도지사. 전국 시도지사 회의에서 라고 하면은 그 시도지사 회의에 참석하는 법상 멤버가 이 5개예요. 전국 시도지사 회의에 참석하는 멤버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도지사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였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시, 군, 구, 시군구. 이때 구는 자치구입니다. 자치구 시기역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로서 자치권이 법에 의해서 자치권이 부여된 구를 자치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부 자치구가 되는 거예요. 용인에 가면 수서구, 처인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은 행정구, 지방자치단체로서 자치권이 없어. 그래서 그냥 행정구라고 합니다. 행정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이 광역자치단체고 기초자치단체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그렇게 하죠. 그럼 보십시오. 이게 행정조직의 체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있고 밑에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럼 봐요. 시군을 묶어서 여러분 같은 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와 군을 하나의 단위로 묶으면 무엇으로 불러야 되죠? 광역계획원. 두 개의 성과 도시와 군을 묶으면 광역계획원이잖아. 그러면 같은 경기도 관할구에 있는 시와 군을 두 개의 성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주면 광역계획원이에요. 그러면은 경기도 연천군하고 파주시를 묶으면 광역계획원이잖아요. 이때 광역계획원 누가 지정할까라는 거죠. 연천시하고 파주시가 포함된 연천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가 아닌 시니까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연천군은 여기에 해당되죠. 파주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가 아닌 시니까 파주시는 여기에 해당되잖아. 그래서 이 둘을 묶으면은 파주하고 연천을 묶으면은 광역계획원이 같은 도 관할구의 도시와 군을 묶었죠. 그러면 연천하고 파주가 포함된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입니까? 경기도입니까? 경기도. 그래서 이때는 광역계획을 누가 지정하죠? 경기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러면 강원도에 있는 도시하고 군을 묶으면 누가 지정하죠? 강원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상상하십시오. 광역계획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두 개의 성의 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단위로 할 때는 관할도지사가 지정해요. 그 다음에 광역계획이 시도에 걸치게 된 거야. 여기 보세요. 왼쪽은 서울특별시 맞죠? 연천, 파주, 고양은 경기도가 되잖아요. 경기도. 광역계획은 시도 두 개의 성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게 됐죠. 이때는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관할구역 범위 안에 있습니까? 그 범위를 넘었습니까? 넘었죠. 그러면 시도를 넘었으니까 그 위에 누가 있죠? 국장.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면은 그 위에 국토부장관이 광역계획을 지정한다는 얘기죠.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면 돼요. 교재. 여러분 교재 31페이지 봅니다. 31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3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양괄호 양쪽에 가로 1번, 2번이 있죠. 1번, 2번 묶어서 적으십시오. 지정권자 진짜 중요해요. 읽어볼까요?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 5개를 뭐라고 그래요? 시도.
광역구역은 두 개의 성에 시도, 관할구에 걸치면 누가 지정하죠? 국장. 그리고 2번. 광역구역이 도,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도,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아까 연천하고 파주는 도, 관할구역 맞죠? 이때 누가 지정하죠? 도지사. 이렇게 현장 그림을 상상하면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역구역의 지정권자 시험 진짜 자주 나와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원리를 설명하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광역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두 개의 성의 시도에 걸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같은 도 관할구역이면 도지사가 지정한다라고 외우고 지나갔다면 5초 만에 지나갈 수 있잖아. 5분 동안 설명을 한 거죠. 천천히 가도 제대로 하자고 그런 의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역계획권의 그 32페이지 보면 지정 단위가 나와 있죠. 최소 지정 단위. 이웃하고 있는 도시나 군 관할구역 일부를 포함시킬 때는 두 번째 보니까 최소 단위 나와 있습니까? 거기 세 번째 줄 끝에 봅니다. 최소 단위로 관할구역, 이웃하고 있는 도시나 군 관할구역 일부를 포함시킬 때는 구, 군, 업 또는 면 단위로 일부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 두 개의 성의 도시공간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광역계획권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절차가 나와 있죠. 네, 지정 절차. 지정 절차는 협의와 심의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게 됩니다. 3번에 봅니다. 3번에. 32페이지 큰 3번에 봅니다. 심의를 거쳐 지정되어 있습니까?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만 읽어볼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지정 동그라미. 또 지정된 광역계획을 뭐하죠? 변경 동그라미. 자, 광역계획권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광역계획을 변경할 때는 관계되는 시도지사, 시장소로부터 그 지정에 관하여 뭐하죠? 의견 동그라미.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동그라미.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다.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다라고 읽고 지정하면 돼요.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은 제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앞에 보십시오. 여기 집중해 주세요. 화면. 광역계획권이 서울, 연천, 경기도, 고양, 파주를 묶어서 시도, 두 개의 시도 관할구에 걸쳐서 지정됩니다. 누가 지정하죠? 국장.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을 지정하려면 상식으로 생각해도 관계되는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연천군수, 고양시장, 파주군수로부터 광역계획권 지정에 대한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광역계획권에 관계되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들로부터 광역계획권 지정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중앙행정기관 맞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입니까? 중앙입니까? 국토교통부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다. 그죠? 네. 자, 광역계획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오셔서 자,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 두 개의 성의 도시공간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은 이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 수립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할 주제는 광역도시계획을 할 거예요. 근데 화면을 잠깐만 봐주실래요?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우리 1월 2월에 저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다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은 혹시 제가 마이크 들고 내려가가지고, 이거 무선이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저 뒤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내려가서 광역도시계획이 무엇이죠? 라고 물으면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네네네네. 그럴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그때 가장 강조한 게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를 가장 강조했을 거예요. 여기서 시험 정답을 많이 결정한다고. 우리는 왜 시험을 치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학문 연구 아니고. 얘기 잘 하시면 돼요. 오늘은 좀 깊게 들어갈 거예요. 1, 2월에 쳐다보지도 않던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를 들어가요. 넓게 공부해야지.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조정을 설명드릴 거고요. 가장 핵심은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수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더라. 광역계획은 지정권자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그렇게 헷갈려요. 많이 혼동하신다고. 자, 그러면은 일단은 광역도시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재 33페이지. 자, 광역도시계획 33페이지. 제일 밑에서 6번째 줄. 찾으셨습니까? 제일 밑에, 맨 밑에서 6번째 줄. 33페이지. 자, 광역도시계획이란 밑줄 긋죠?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에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단위는 광역시입니까? 광역계획권입니까? 광역계획권. 광역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다. O 묻겠습니까? X. 광역시가 아니고 광역계획권 강조하죠. 밑에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진짜 그 밑에는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시험을 위해서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책자 넘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하려고 밑에는 시험을 위해서 쓸데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읽어보고 싶죠. 읽어보는 건 괜찮은데 연구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개인적으로 연구하지 마세요. 넘어갑니다. 심플하게.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내용도 광역적인 내용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안 외워야 돼요. 이거. 34페이지 보면 광역도시계획 무엇을 내용으로 행정계획이 그 내용이 5개 소개되어 있고 5번에 2개가 더 있죠? 7개를 외워야 될까요? 안 외워야 될까요? 안 외워야 옳아요.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결석하신 분에게 그 5개를 외우라고 하는 거야. 중요하다고 했다고. 농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수립기준은 밑줄 꺼봐요. 얘는 시험 나와요. 나오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을 정할 때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라고 했으니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을 누가 정하는 거죠? 국장. 그래서 앞으로 공식. 이건 공식처럼 외워둬요. 그냥. 앞으로 수립기준, 입안 기준, 공법에 계속 이게 나와요.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공법 시간에 수립 기준, 입안 기준, 결정 기준, 기준이 나오면은 기준은 99%입니다. 99%가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 공식처럼 기억하고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정부도 공부하게 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기준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수험 준비 끝. 기준은 누가 정하죠? 국장. 99%예요. 공식처럼 알고 있으면 좋고요. 애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오지선다형 문제를 만들다가 넣을 거 없으면 이거 넣어요. 생각보다 지문에 자주 등장하니까 그냥 공식처럼 기억하면 좋아요. 아니, 보통 기준은 전국 공통이어야 합니까? 시군마다 달라야 됩니까? 전국 공통이어야 되죠. 아니, 공인중개사 합격 기준이요. 경기도는 과목 점수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이 돼야 경기도는 합격이에요. 과목 점수가 전부 40점 이상이면서 평균이 얼마나 나와야 되죠? 60점.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는 안 되잖아요. 과락이니까. 이게 경기도 공인중개사 합격 기준이에요. 제주는 과목 점수 30점 이상이고 50점, 평균 50점 이상이면 합격하면 기준이 서로 다르면은 아니 공인도 시험 보려고 그래 제주 이상할 수도 없고 그죠? 기준은 전국 공통이 되면 대부분 99% 이상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할 때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려해야 됩니까?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만 읽어보라고 하면 돼. 우리가 시험 온 관계 없다고. 진짜예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35페이지 봐요. 35페이지 보시면 수립의 절차가 3개가 있어요. 3개. 1번이 뭐죠?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초조사합니다. 기초조사를 동그라미 크게 합니다. 확 들어오게. 눈에 확 들어오게. 기초조사 하세요. 동그라미 크게. 기초조사 동그라미. 그 다음에 책자 넘기세요. 36페이지 보면은 제일 밑에 공청회 개최 나와 있습니까? 동그라미 하십시오. 공청회 개최 동그라미. 공청회 개최 동그라미 하세요. 그리고 37페이지 중간에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그리고 관계되는 시도의회 등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죠? 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동그라미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고개 잠깐 들어보실래요?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는 몇 개죠?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그래서 이야기를 잠깐 좀 들어주실 수 있죠? 저 이야기 잠깐만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자, 기초조사가 뭐냐면은 여기요 들어주세요. 들어주기로 약조를 했거늘. 서울 파주, 연천, 경기도 고양 너무 많아. 묶으면 뭐죠? 광역계획권이잖아. 광역계획권. 근데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하죠? 국장. 국토교토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지만 전지전능한 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넓은 지역, 서울, 파주, 연천, 고양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이 넓은 지역을 10년, 20년 이후에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보존, 관리할 건지 계획을 하려면은 이 지역에 대한 현재 이 지역에 대한 산업, 인구, 교통, 여건, 그죠? 등등을 조사하고 측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구, 산업, 교통, 환경, 주택, 토지용 상황 등을 미리 조사하고 측량하고 조사 측량을 해야 돼요. 이것을 기초조사 한답니다. 기초조사야. 들어보니까 기초조사는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 때 기초조사는 조사 측량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한다. 의무상이에요.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여야 한다. 근데 이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이 지역의 산업, 인구, 주택, 토지용 상황, 환경, 복지 이런 것을 조사하고 측량하면은 많은 시간과 인력과 자금이 투입되겠죠. 대통령 선거나 서울시장 선거할 때 여론조사만 해도요. 한 번 조사할 때 수십억 들 거 아니에요. 수억씩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시간과 자금이 투입되는 거예요. 인력과. 그러면 그 기초조사 정보 자료는 기초조사를 통해서 획득된 자료는 일회용으로 해야 될까요?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해서 이걸 운영하고 앞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규정이 4년 전에 신설됐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획득된 정보는 정보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해라. 단, 이 광역계획의 도시환경은 고정되어 있습니까? 끊임없이 변화되는 과정입니까? 끊임없이 변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5년마다 기초조사 정보 체계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보 체계에 반영해라라고 하는 게 신설됐죠. 한 번 나올 거예요, 시험에. 그래서 이거 체크해야 되거든. 나올 거만 뽑아서 할 거예요. 나올 거만 뽑아서 해야지.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35페이지 봅니다. 35페이지 보니까 기초조사의 의무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머스트라고 되어 있네. 의무사항. 하여야 한다.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줄 끝에 봐주세요. 줄 끝이죠? 조사하거나 측량 할 수 있다면 틀려요. 하여야 한다. 줄 거 놓고 책상 넘기세요. 넘기고 36페이지 양괄호 4번하고 5번을 묶어요. 양괄호 4번 제일 위에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 나와 있습니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몇 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하죠? 그게 5번이야. 5번. 그래서 4번, 5번 묶어서 별표해 두세요. 그 시험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거만 하자고. 알겠죠? 그러면은 저 위에 뭐 3번, 저 밑에 6번 자료 활용 7번 이런 것은 참고만 하세요. 바쁘면은 안 보셔도 괜찮아요.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게. 그러면은 복잡했습니까? 심플해졌습니까? 심플해졌죠? 내려오십시오. 그 다음에, 근데
그 표정들이 별로 이렇게 간단하게 해드려도 별로 좋아하는 표정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봐요. 공청회. 중요한데 발표하고 싶어요. 광역도시구를 수립하려면 서울, 파주, 연천 그리고 경기도 고양을 묶어서 이 지역을 20년쯤 이후에 어떻게 이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지 장기적인 이 지역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는 거고, 그때 공청회를 통해서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면 무시합니까? 당연히 광역도시구역 수립에 반영해야 됩니까?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광역도시구역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뭐죠? 공청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청회 자체를 이어놔야 돼요. 공청회 자체를. 광역도시구역 수립 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공청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 읽어볼까요? 36페이지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당, 군수 여기까지가 누구죠? 광역도시구역의 수립권자예요. 광역도시구역 수립권자가 광역도시구역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은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광역도시구역에 반영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청회를 개최하려면은 지금도 실공되죠. 공청회를 개최하려면은 광역구역에 속하는 시, 군 지역을 해당 시군 지역을 주된 보급주로 하는 일간시군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며칠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합니다. 14일 전까지 한 번 이상 의무적으로 공청회 개최를 공고를 해야 됩니다. 원래 공청회면 안 되겠죠. 원래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잠깐만요. 파주 쪽에 나는 투자를 좀 하고 싶어. 경기도 연천 쪽에 투자에 관심이 좀 많아. 이쪽에 땅에 관심이 좀 많아. 그러면은 이 지역을 20년, 10년 이후에 이 지역을 서울하고 묶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 계획이 광역도시 계획이잖아요. 그럼 이 지역을 10년, 20년 이후에 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계획을 한다는데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를 한다는데 남의 일입니까? 우리가 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앞으로 도시공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꼭 가셔야 되고요. 특히 여러분은 평택시 도시공 기본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 개최에는 여러분이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평택의 10년 이후에 어느 지역이 어떻게 달라질지 계획을 알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고수들은 장기적인 정보를 획득하는, 개발 정보를 그렇게 획득한다고. 근데 이제 한번 돌이켜보자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 살아오면서 평택시 도시공 기본계획 수립할 때 수십 번의 공청회 있을 텐데 그 공청회 한 번도 우리가 가본 적이 없이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데 한번 봐요. 서울, 파주, 연천, 고양을 광역도시계획 대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왼쪽은 서울시고 오른쪽은 경기도죠. 이 광역계획에 관계되는 시도의회의 의견을 드려야 돼요.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 광역계획에 관계되는 시장군수, 서울시장이나 파주시장, 연천군수, 경기도 고양시장부터 광역도시계획에 의견을 듣습니다. 시장군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이고 시도의회는 지방의회잖아. 이 광역계획에 관계되는 시도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3번이에요. 3번 해봐요. 37페이지 중간에 발표하시고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읽어볼게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줄 것죠. 그 광역에 관계되는 시도, 시군, 의회 동그라미, 의회와 지방의회와 관계된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해가 됐습니까? 근데 그 밑에 2번이 어려워요. 2번이 어렵다고. 2번이 어려워요. 발표하시고. 발표 두 개, 이런 거 나오면은 실력 차이가 나버리죠. 거기 들어보실까요? 서울, 파주, 연천, 고양을 묶으면은 광역계획권이잖아요. 이 광역계획권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건지 광역도시가 누가 수립하죠? 국장. 국토부장관이 수립하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계되는 시도의회와 관계시장으로부터 의견을 직접 듣는 게 아니에요. 직접 듣는 게 아니고 관계되는 시도지사,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 광역도시계획입니까? 아닙니까? 계획안을 송부 보내줘요. 그럼 국토교통부로부터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안을 송부를 받았잖아. 송부를 받은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와 관계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직접 시도의회와 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습니까? 시도지사에게 시키는 겁니까? 시도지사에게 안을 보내서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와 시장으로서의 의견을 듣고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는 시스템이라니까. 근데 시험이 이렇게 나오면 거의 틀려버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직접 관계되는 시도의회와 관계시장으로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옵니까 없습니까? X라니까. 직접 들어요. 안을 시도지사에게 보내요? 안을 시도지사에게 보내요. 시도지사가 지방의회하고 관계시장으로서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니까. 읽어볼까요? 어렵죠.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되는 시도지사, 그 광역계획안에 관계되는 시도지사,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을 송부 보냅니다. 송부를 받은 관계시도지사,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그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해서 그 시도의회와 관계시장으로서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 보고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실력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어려워요. 이 부분이 많이 쓰러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광역도시계획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일 중요해요. 수립권자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의 원리를 설명드리면 그 다음 원리는 자동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잘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설명 듣고 교재는 제가 꼭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주세요. 봐주세요. 광역계획은 서울시, 경기도 관할구에 걸쳐서 지정됩니다. 광역계획은 누가 지정하죠? 국장.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광역계획의 지정권자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같지 않다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같지 않아요.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냐면은 광역도시계획은 관계된 시도지사,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잖아요. 관계된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광역도시 내용을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합니다.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 그래서 광역계획은 시도 관할구에 걸치면 광역계획의 지정은 국장, 광역도시계획은 관계된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한다 이 말입니다. 수립권자하고 지정권자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거의 무너진다니까. 수립권자하고 지정권자가 그렇게 혼동돼요.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승인 받습니다. 승인. 그럼 상식으로 승인은 아래에 받습니까? 하급기관에 받습니까? 상급청입니까? 상급청. 그래서 시도지사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게 보세요. 광역계획은 같은 도 관할구역이면 광역계획은 누가 지정해요?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은 관계된 시장군수, 연천군수하고 파주시장, 관계된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시장군수가 공동수립이에요. 시장군수가 공동수립한다 이 말이에요. 광역계획의 시도에 걸치면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수립. 광역계획이 같은 도 관할구역이면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공동수립.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시도지사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공동수립한 광역도시 누구에게 승인받죠? 국토교통부장관 승인받아. 시장 군수가 공동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누구에게 승인받죠? 도지사에게 승인받아. 둘 모두 광역계획은 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돼. 몇 년?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똑같아 원리가. 3년 내에 승인 신청해야 돼요. 만약에 시도지사로부터 3년 내에 광역계획은 지정하고 시도지사로부터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으면은 누가 직접 수립할 수 있죠? 국장. 광역계획은 지정하고 파주시장과 연천군수가 3년 내에 공동 수립해서 승인 신청이 없으면 누가 수립할 수 있죠? 도지사.
원리가 똑같죠? 하나를 정확히 이해하면 나머지는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표를 중요하다고 하니까 쪽지어져서 막 외우지 말고 이 그림을 연상하면서 좀 반복을 자꾸 하셨으면 좋겠어. 인터넷 강의로 복습할 수 있잖아요. 리피트 자꾸 반복하십시오. 좀 해서 익숙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중요한 게. 한번 봐요.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국토교통부 중앙정부에 공동수립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국토부 장관하고 요청한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수립할 수도 있어. 그래서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예외적으로 가능해. 그 다음에 여기도. 광역계획이 같은 도 간을 구입하는 관계되는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공동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요청하면은 도지사하고 시장군수가 공동수립할 수도 있고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은 단독수립, 도지사가 단독수립하는 것도 가능해요. 상당히 복잡하지만 이제. 그래서 거의 귀찮아하고 많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계속 좀 연습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 자료 한번 볼까요? 네. 38페이지 수립근자. 시장군수가 공동수립 보겠습니다. 광역구역은 같은 도 하나를 구입하면은 파주 연천 아닙니까? 파주 연천 문구면은 파주시장과 연천군수가 협의해서 공동수립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시도지사 공동수립. 광역구역의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서 서울, 파주, 연천, 고양 문구면 시도에 걸친 거잖아요. 그때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수립한다고. 그 다음에 도지사 수립봅니다. 광역구역은 지정했는데 3년이 된 날까지 시장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으면 누가 수립하죠? 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하는 경우에도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내려와요. 국토교통부 장관. 줄 거죠.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줄 거예요. 국가계획이 무엇인지 몰라도 됩니다. 국가계획이 뭐죠? 국가계획이에요. 그러면 자치단체가 수립합니까? 중앙정부가 수립합니까? 중앙정부가 법률에 따라서 수립하는 계획이 국가계획이에요. 그래서 국가계획, 중앙정부가 법률에 따라서 수립하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면은 당연히 수립권자도 도지사입니까? 국장입니까? 국토부 장관이 수립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설명했죠. 광역계획은 지정하고 3년이 지날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으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심화학습을 발표 하나 할까요? 심화학습을 발표를 해두고 설명 듣고 교재 같이 봐요. 설명 들으시고 같이 봐요. 설명 들으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심화학습. 이게 봐주세요. 서울, 연천, 고양, 파주를 묶으면 놓은 광역계획권이죠. 광역계획권이 서울시하고 경기도 관할구에 걸친 거 맞죠? 시도에 걸쳤잖아요. 이렇게 광역계획권 시도에 걸치면은 광역도시계획을 누가 수립하죠? 시도지사,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하면은 공동수립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협의는 항상 성립합니까? 불성립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공동수립해서 협의했는데 그 내용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거죠. 협의가 안 된 거예요. 공동수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우리끼리 협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나 협의가 안 됐으니까 그 내용을 좀 조정해달라고 밑에 신청합니까? 위에 합니까? 위에. 그래서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정 신청은 둘 중 하나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둘 모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죠. 만약에 국토부 장관은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걸 보십시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조정 신청했다고. 그 말은 충분한 당사자 간의 협의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라고. 그러면은 기한을 정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즉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다시 한 번 더 협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협의를 권고할 수 있고, 국토부 장관이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국토부 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직접 조정할 수 있고요. 조정 결과를 수립하는 자는 무시합니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반영합니까? 반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그 내용 그대로 교재가 편집되어 있습니다. 38페이지 심화학습. 교재 같이 볼까요?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찾으셨습니까? 읽어볼게요.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수립하는 시도지사,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은 공동동그라미 단독동그라미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설명드린 그대로 맞죠? 내려오세요. 2번. 국토부 장관은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동입니까? 단독입니까? 단독 동그라미. 거기다 공동으로 하면 틀리면 시험 그렇게 나온다고.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를 권고할 수 있고, 기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조정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4번 오세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자,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조정 결과를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의무적으로 반영을 해야 한다. 여기까지 읽어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광역도시계획 승인 찾으셨습니까? 시도지사 수립한 광역도시계획 누구에게 승인받죠? 국장. 저 밑에 2번 대로입니다. 시장 군수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 누구에게 승인받죠? 도지사. 참고라고 읽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읽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잠깐만요. 시도지사 수립하면 국토부 장관에게 광역도시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국장에게 승인 신청하죠. 그죠?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누구에게 승인 신청하죠? 관할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잖아. 그때 국장과 도지사가 이를 승인할 때는 승인 전 관계행정기관장 등과 광역도시계획 승인에 관하여 협의하고, 그리고 국토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지사는 도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한다 이 말이죠. 승인 전 두 가지 협의 및 심의 절차를 거쳐서 승인합니다. 중요하지는 않고요. 참고. 여기 별표하신 분은 배를 파냅니다. 여기까지가 광역도시계획이에요. 네, 잠시 휴식 후에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준비하겠습니다.